원 때 출연했던 젊은 친구들로 좀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던지, 그것마저도 아니라면 그 생각도 했어요. 그냥 홀리뱅이 나오는 건 어땠을까? 사실 전 방송국이 좀 밀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댄서 수급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조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어떤 홈 어드밴테이지니까 그 정도는 저희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들이 아마 하이앵글 그걸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그거보다도 중간에 이렇게 불 꺼졌다가 이렇게 켜지면서 이렇게 끼익 이렇게 네. 움직이는 그 파트가 두 파트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범접이라는 팀 자체가 배틀로서 우리가 뭔가를 어필하는 팀은 또 아니었다 보니까 열심히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혹시라도 탈락으로 결과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레전드를 남겼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것 하나 뭐 아쉬울 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모든 K-음악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 K-팝 참참.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헌입니다. 오늘 K-팝 참참도 저에게 정말 익숙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루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다의 댄스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운영 중인 댄스 크리에이터 루다크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최근에 댄스 관련 그리고 특히 K-팝 관련된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루다크리스님을 모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줄여서 이제 월드 오브 수우파라고 하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보고자 모셔봤습니다. 그 와중에 역시 한국팀 범접이라는 올스타 팀이 정말 쟁쟁한 해외 팀들 사이에서 아주 큰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제 지금 방송 촬영하고 있는 날이 탈락 평가전. 네, 맞아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무섭네요. 네. 범접이 지금 시즌 1 리더들로 구성된 크루인데 그 구성 좀 어떻게 보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구성 자체는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숫자적인 부분이라서 이건 팩트임을 감안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는 자고 일어나면 나이를 먹고 그렇죠. 내년이 되면 또 나이를 먹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얼마 전에 그 방송 초창기에 그게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수우파 나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계급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범접이 죄다 위에 있고 중간중간에 몇몇 멤버들만 밑에 포진되어 있고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라서 춤은 어찌됐든 체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축구선수 23살짜리 축구선수랑 35살 축구선수랑 이걸 같이 놓고 경기를 똑같이 볼 수는 없듯이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두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면 안무를 받아서 하는 경우보다 내 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내 거를 하는 사람이고 너도 네 거를 하는 사람이면 서로 간의 의견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선을 긋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만들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만들어. 넘어오지 않게. 근데 파트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어떤 그런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 의구심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한 작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토리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초반부는 A 작가, 네. 중반부는 B 작가 이렇게 쓰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용두사미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안무를 만든 경우가 많아요. 그 네. 구간에. 예를 들어서 이 구간 서다가 내가 이제 가운데 섰는데 내가 옆으로 빠져. 그럼 이제 그 구간부터 내가 짜지 않은 안무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상당히 퀄리티가 좀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네. 나이가 많다라는 게 체력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네. 뭔가 의견을 조율하고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멤버 구성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좀 더 젊은 친구들로 차라리 원 때 출연했던 젊은 친구들로 좀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던지, 그것마저도 아니라면 그 생각도 했어요. 그냥 홀리뱅이 나오는 건 어땠을까? 아예 차라리. 그냥 그런 그렇죠. 단어로. 그렇죠. 네. 역시 구성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시즌 1 때 리더로서 다 출격을 했던 거고, 이제 한데 모았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특히 루다님이 말씀해주신 자신의 경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 딱 이제 파트를 나눠서 하는 좀 분업화가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요. 결과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색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콘셉트나 비주얼 사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루다님은 범접 무대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무대 있으십니까? 이건 뭐 전 국민이 뭐 뒤집어놔도 뭐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레전드는 아무래도 그 메가크루가 와, 저는 그걸 보고 그 예전에 이제 1밀리언이 보여줬던 메가크루 네, 슈퍼 네. 2 때 그거에 버금가는 충격이기는 했었어요. 와, 너무 잘 나왔는데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좀 방송국이 좀 밀어준다는 생각이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생각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홈 어드밴테이지가 없을 수가 없. 제가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공표를 하고 시작을 했던 게, 자, 방송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 이제 수우파가 시작한다는 걸 알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명한 건 메가크루 때 레전드를 씁니다 라고 아예 공표를 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댄서 수급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조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어떤 홈 어드밴테이지니까 그 정도는 저희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대는 했는데 이만큼 잘 나올지는 몰랐던 거거든요. 방송국의 노하우, 막 연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경험치, 네네. 뭐 카메라 워킹 이런 것들을 사실, 그리고 범접의 리더들은 이미 경연을 통해서 그렇죠. 습득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잘 나올지 아는 거죠. 그 멤버들이 다 리더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이 다 그때 메가크루를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댄서 수급이 쉬울 거예요. 우리 저번에 도와줬던 누군가를 여기도 데려다 놔도 되고 저 팀 도와줬던 친구를 여기다 놔도 되고 이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쨌든 좀 독특하게 드러났던 네. 디테일. 그러니까 뭐 지금 홈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잘 만든 무대니까 지금 네. 주목을 받는 아우, 거거든요. 그럼요. 네. 어떤 부분의 디테일이 좀 이 메가크루 미션을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아마 하이앵글 그걸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그거보다도 중간에 이렇게 불 꺼졌다가 이렇게 켜지면서 이렇게 끼익 이렇게 네. 움직이는 그 파트가 두 파트가 나오는데, 전 거기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야, 이건 그러니까 단순한 거거든요. 그건 실질적으로 조명을 켜주면서 어떤 한 액션을 하고 조명이 또 꺼지고 다음에 또 켜지고, 이건 전부인데 구성 순서가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놀랐다. 사실 저도 뭐 하이앵글 컷신도 당연히 기억에 남습니다만 네. 어쨌든 불이 딱 켜졌고 네. 등장할 때 그때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럼. 약간 옛날 프로듀스 시작할 때 네네네. 생각도 나고 네네네. 역시 엠넷 네.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댄서들의 디테일도 빛나는 이제 범접 크루인데 네. 정말 해외 팀들과 사실 지금 진검승부 하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고 그리고 사실 또 리더들 간의 모임이다 보니까 뭔가 의견을 조합하는데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해외팀과 비교했을 때 범접이 이런 점에서 조금 더 돋보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촬영 다 끝났겠습니다만은 어떤 점을 좀 더 루다님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집중해서 갈고 닦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춤을 춰왔던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팀은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뾰족하게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게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합을 잘 맞춰. 그러면 그 방식은 아예 네 방식대로만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가버리고, 누가 자리 배치를 굉장히 잘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저 언니 말만 그냥 다 듣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쉽게 말하면 이제 교통정리죠. 너는 이거 정확하게 하고, 너는 이거 이렇게 하고, 너는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서로서로 눈치도 보고 배려를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그런 점을 사실 좀 대중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약간 이런 점은 좀 아쉬운데 네임밸류에 비해서 네네. 그런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접 크루가 어쨌든 지금까지 뭐 화제의 중심에 서 있고 계속해서 수우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팀 뭐 사실 뭐 이 멤버 한 명 한 명 거명하는 게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루다님은 범접 크루 중에서 이번 시즌에 네. 가장 활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일 고생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허니제이일 거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할 거야. 그쵸. 범국민적인 욕도 먹고 범국민적인 사랑도 받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또 안 되는 건 조율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저는 실은 수우파 시즌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저는 리정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리정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네.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물론 저는 몰랐는데 수우파 1이 한지 벌써 4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된 시즌. 올림픽 시즌이 지난 시점인데, 4년이면 아무래도 조금 기량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부분에서 또 어떤 게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리정의 퀄리티는 어디 안 간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리정을 굉장히 많이 응원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장안의 화제인 K-pop 데몬 헌터스의 안무도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크루가 담당을 해서 네네. 좀 화제죠. 네네. 사실 저희가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고 현재 현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네네. 멤버들로 꾸려진 크루잖아요. 네네. 그 사실 이 크루가 지금까지 막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스트리트 맨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정말 복작복작하면서 네. 서로 다투기도 하면서 경쟁 가운데 그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다. 약간 이런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국가 대항전으로 가버리니까 쟤네들한테 지면 안 돼. 약간 맞아요, 이런 심리가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는 뭐 일본 정말 댄스 선진국인데 이거 사실 사람들이 잘 우리가 K-팝이 일본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뭐 댄스도 우리가 앞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본의 댄스 시장은 역사도 엄청나게 깊고 맞습니다. 뭐 내공도 대단하다. 현지에서 활약하는 뭐 미국 뭐 댄서들 보면 뭐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예전에 저희가 캡처아이 촬영할 때 피지컬의 차이 이런 그죠. 말씀하셨는데 정말 체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범접에게 뭐 이미 촬영은 다 끝났고 오늘 지나면 이제 탈락 이제 팀도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건네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알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리더들 중에서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엠넷에서 하자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걔 중에 6명, 7명이 있지만 이 중에 2-3명이라도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리더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허니제이가 안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승팀이고 그리고 허니제이인데 언니 안 하실 거예요?가 되면 이걸 거절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방송을 다 없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네. 모니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출산에 대한 그런 이슈는 그거는 신체적인 이야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넘어가고 이해를 하지만 다른 부분들에서 뭔가 나는 좀 자신이 없고 이번 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프로그램이 그럼 내가 빠지면 그림이 다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출연한 사람들 분명히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뭔가 마음고생이 좀 심하지 않았을까 네. 걱정을 좀 하긴 합니다. 뭐 지금도 마음고생 하고 네. 있겠죠. 네. 반응을 보니까 확실히 화제성은 엄청납니다. 네. 막 클립 하나 올리면 몇백만 조회수 바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대항전이다 보니까 감정 이입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예전에 많아요. 비해서 훨씬 많더라고요. 많아요. 전 사실 방송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거든요. 아 재밌네,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끝나고 나면 막 인터넷이 들끓어요.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네, 굉장히 네. 핫하니까.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탈락팀이 나오니까 이런 뭐 부질없는 한번 예측 한번 해볼까요? 과연 탈락한다면 어떤 팀이 약간 지금 일단은 범접이 탈락 배틀을 간다고는 아예 공표가 되어 지금 있어서 나왔죠. 네, 네. 근데 이제 나머지 한 팀이 이제 어디냐의 문제인데 모티브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에이지 스쿼드가 될 수도 있겠고 오조경이 될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범접이라는 팀 자체가 배틀로서 우리가 뭔가를 어필하는 팀은 또 아니었다 보니까 다른 팀들과의 배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열심히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혹시라도 탈락으로 결과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레전드를 남겼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것 하나 뭐 아쉬울 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른 해외 팀들이다 보니까 범접이 배틀을 했을 때 쉽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지금 홈그라운드에서 어쨌든 홈팀이 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범접이 떨어진다고 해서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럼요. 굉장히 고생하는 게 그럼요. 방송만 봐도 알겠어요. 그럼요. 마지막으로 이 정말 우여곡절, 정말 다사다난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 이번 월드 오브 수파의 매력, 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어찌됐든 경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는 경쟁이라는 키워드가 맞지 않을까. 좋은 쪽으로 경쟁 이렇게 걸어올고 포지티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 네, 포지티브한 네. 경쟁. 첫 번째는 일단 에이지 스쿼드가 보여줬던 메가크루에서 보여줬던 그 약간 동물로 놓고 뭐 나는 누구, 뭐 너는 뱀 이런 식으로 이걸 나눠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놀랐었고 왜냐면 그 동물들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길 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은 뭐 해봤자 고양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참새,